안녕하세요. 유스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었다. 아침 점심 시간에 반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가 수없이 나열되었다. 만약 지금부터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그 범죄 행위 중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낡은 담요에서 조각을 잘라내는 행위와 좀도둑질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전 반쯤 굶어 죽게 된 한 수감자가 감자 창고를 부수고 들어가 거기에서 감자 몇 파운드를 훔친 적이 있었다. 절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감자 중 몇 명은 그 도둑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풀지 않으면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루 동안 굶기겠다고 했다. 2,500명의 사람들은 물론 굶는 쪽을 선택했다. 하루 종일 꼬박 굶어야 했던 그날 저녁 우리는 막사에 누워 있었다. 분위기가 가라앉아 서로 주고받는 한마디 말조차 신경에 거슬렸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불이 나가버렸다. 기분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 고참 관리인은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를 입 밖으로 냈다. 지난 며칠 동안 병이나 자살로 죽어간 수많은 동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와 동시에 그 죽음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희생자들이 이런 최악의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했다. 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하는 정신의학에 대해 설명하거나 설교를 하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아니었다. 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하는 정신의학에 대해 설명하거나 설교를 하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아니었음을 동료들을 상대로 정신과적 치료를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춥고 배고프고 짜증스럽고 피곤했다. 하지만 나는 노력해야 했다. 좀처럼 생기지 않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했다. 왜? 그 어느 때보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절실한 때였기 때문이다. 나는 단순한 위로의 말부터 시작했다. 지금 유럽의 정세를 살펴보면 우리 처지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련을 겪어오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잃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나는 의외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희망의 이유를 갖고 있었다. 건강, 가족, 행복, 전문적인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이것들은 모두 나중에 다시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때 나는 니체의 말을 인용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미래에 대해 얘기했다. 공정하게 얘기해서 미래가 가망 없어 보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적은지에 대해서도 모두 생각을 같이 했다. 우리 수용소에는 아직 발진 티푸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살아남을 확률을 20명 중에 1명으로 점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잃거나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바로 1시간 후도 내다볼 수 없기에 며칠 안에 전쟁 상황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각 개인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기회가 그것도 아주 갑자기 찾아오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작업 환경이 좋은 특별 작업반에 배치된다거나 하는 것 말이다. 이런 일들이 수감자들에게는 행운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일들이었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 미래에 드리워져 있는 장막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또한 나는 과거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즐거운 일들과 그 빛이 현재의 어둠 속에서도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를 이때 나는 또 시를 인용했다. 그대의 경험, 이 세상 어느 권력자도 빼앗지 못하리. 경험뿐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동안 했던 모든 일, 우리가 했을지도 모르는 훌륭한 생각들, 우리가 겪었던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비록 과거로 흘러갔지만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간직해왔다는 것도 하나의 존재 방식일 수 있다. 그런 다음 나는 삶의 의미에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에 대해 얘기했다. 나는 내 동료를 향해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삶은 의미를 갖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삶의 무한한 의미에는 고통과 임종,
궁핍과 죽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했다. 우리가 처한 가혹한 현실에 과감하게 직면하자고 했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가망 없는 싸움이 삶의 존엄성과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친구나 아내, 산 사람 혹은 죽은 사람, 혹은 하느님, 혹은 신, 각각 다른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의연하고 비굴하지 않게 시련을 이겨내고 어떤 태도로 죽어야 하는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내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게 살도록 노력하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의 희생에 대해 얘기했다. 희생은 어느 경우에나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희생은 그 특성상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물질적인 성공이 중요한 세계에서는 틀림없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질 희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희생에는 의미가 있었다. 나는 진솔한 말투로 말했다. 우리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수용소에 처음 들어온 한 동료가 하늘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종말로부터 구원받도록 해달라는 기도였다. 이런 사람에게 고난과 죽음은 의미 있는 것이었다. 그의 희생은 아주 심오한 의미를 지닌 희생이다. 그는 헛되게 죽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바로 그곳, 그 막사에서 실제로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삶이 갖고 있는 충만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 이 말을 했다. 내 말은 효과가 있었다. 불이 다시 들어와 주위가 밝아지자 누추한 몰골을 한 동료들이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나에게 다가와서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당시 나는 고통받고 있는 내 동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대단한 정신력을 심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 분명히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내가 그것을 그냥 놓쳐버리고 만 것이 틀림없다. 저는 이 말이 같이 고통받는 동료들에게 희망의 말을 더 많이 해서 살릴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사람이기에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성심껏 챙길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 책을 프랭클 박사의 이 막사 안에서의 강의, 불이 나가 껌껌해 듣는 이들과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차분하게 한 이 강연 내용만으로도 꼭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북으로 읽었는데 이 책은 종이책으로 꼭 다시 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함께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좋은 책들과 함께 하실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